우린 어느 날 인간이 가진 규율과 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전부터 법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얘기를 해주었고, 후이놈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가 물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자연과 이성은 이미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텐데 왜 법과 규제가 필요할까? 후이놈은 내 얘기를 들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바로 반박했다. 그들에게 지성과 학식은 결국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이기주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습득되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곤 대개의 직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이성을 악용한다고도 얘기했다.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를 위해 생존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의 삶의 형태란 걸 후이놈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성을 내세운 문화적 선각자 집단의 삶의 모순된 방식을 설명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다. 즉, 의사나 학자, 평론가, 예술가, 정치가, 철학자 같은 부류들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작업하면서도 그것을 공익을 위해 한다고 말해줬다. 의사는 죽어가는 이가 앞에 있어도 보증서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며, 교수는 수강신청서나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 기자나 평론가, 저술가들은 원고료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결코 사실을 알리거나 평론하거나 지식을 저술하지 않았다. 예술가들 역시 판매와 수입의 끈앞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예술 행위에 이기적 손익을 따지며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인간 세상에서 지성과 학식과 예술은 결국 공익을 위해 축적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리한 삶을 위해 체득되고 악용된다. 후이놈은 인간들이 왜 같은 자연 안에 살면서 고루 평등하게 나누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인간이 재물을 습득하면 그것에 비싼 값을 매기고 그것을 타인이 쉽게 가지지 못하게 독점하여 물적 가치를 높여놓는다. 그러면 그는 그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길을 얻는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빼앗고 즐긴다. 가난한 사람들 1000명이 있다면 부자는 1명 정도뿐이다. 소수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후이놈은 반문했다. 모든 동물들, 더구나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동물은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쓰는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왜 나누지 않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며 독점하는가? 후이놈 나라엔 하늘이 항상 아름다운 공기로 감싸여 있었다. 후이놈이 호흡하며 내뿜는 아름다운 공기의 요소와 자연이 후이놈에게 쥐어주는 공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더 맑은 공기를 창조해서 그것을 후이놈 나라를 감싸고 있는 위성들이 반사하고 흡수하며 찬란한 빛을 자유자재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후이놈들은 자연 속에서 공기와 한몸이 되어 그 우주 안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재난이 인간들에게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인간들은 서로 상반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도 먹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마시며 밤새도록 독한 술만을 찾으면 게으르고 몸이 부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된다. 창녀가 병에 걸리면 함께 자는 인간들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러한 병들이 다른 질병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후이놈은 평등하여야 할 생명체인 인간들이 서로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확보하며 서로를 규제하고 통치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라는 차원에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그 통치자나 지배계급은 어떤 인물인가 대해서 물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동정과 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부와 권력 그리고 호칭에 대한 욕망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무 것에도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목적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면 진실을 들려주지 않는다고도 비아냥거렸다. 거짓이라고 말하자 후이놈이 내게 물었다. 거짓이란 게 무언가 하고 나는 인간이 어떤 이익을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에 후이놈은 어이없게 웃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라 하고 저것을 보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용도일진데 그 원칙이 파괴되어 이것을 보고 저것이라 하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언어 사회에 용납된다면 언어라는 것의 기본 용도 자체가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했다. 즉 세상은 진실과 사실만으로 구축되어야만 그것이 소통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진실이나 사실 아닌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이 교류하게 되면 모든 것은 질서를 잃고 그 세상 구성의 기본부터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참해졌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언어력과 화술마저도 욕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언젠가 후이놈이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며 얘기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인간이란 아주 작은 양의 이성을 부여받은 동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이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을 악화시키고 자연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이성을 쓰고 있는 듯하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뚝섬이 맹통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불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불림하지 않는 세상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못하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것을 못부터 외면하지 마라. 그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아기 까마귀 아기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 모두가 주인이니까 공간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소금용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러온 농민들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나를 둘러싼 세상의 것을 보라.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나의 판단이 못하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낮은 것을 못부터 외면하지 마라. 그곳에 진정한 너와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은 모두의 것이니까 아기 까마귀 아기 다람쥐 한 마리의 메뚜기 모두가 주인이니까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불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불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불림하지 않는 세상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도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